가정의 공정성이라는 게요.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이 공정성에 대한 얘기들이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상당히 예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언어는 누구나가 사용하는 그런 거지만은요. 개념 자체를 한번 짚어보면은요. 공정성은 절대적인 기준인 것 같지만은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비교를 통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예요. 자,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매님들이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서 돈을 5만 원을 주고 고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가격표에 적혀져 있는 고기 그대로 탁 받았어요. 어때요? 5만 원짜리를 내고 5만 원짜리 고기를 탁 받고 나면은 공정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공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어제는 5만 원 주고 고기 샀을 때는 좀 많았는데 값이 좀 올랐다는 느낌이 들어. 그럼 뭐예요? 뭔가 마음 안에서 약간의 불만감이 생겨요. 이거는 뭐죠? 어제하고 내가 비교를 한 거예요. 시골 쪽에 좀 가서 사니까 좀 더 많이 주네? 저 집에는 좀 더 적게 주고 이 집에는 좀 더 많이 주네? 이게 뭐죠? 비교해서 딱 보면은 어느 집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돼요. 자, 이 집에서 사고 저 집에 두 개서 딱 샀는데 양이 똑같이 줘요. 제가 지금 고기 값을 잘 모르니까 그냥 1kg를 줬다. 5만 원을 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집에도 가도 1kg를 주고 이 집에도 1kg를 주면 공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그죠? 근데 조금 들여다보니까 여기는 기름기가 더 많네. 나는 기름 싫어하는데 이러면 어때요? 이건 또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공정이요. 생각보다 조금 들어가 보면은요.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밥 한 그릇을 엄마가 큰 애, 작은 애 이렇게 다 한 그릇씩 줘요.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이 밥에 쌀과 보리가 뒤섞여 있는데 엄마가 첫째한테는 쌀이 좀 더 많이 섞인 한 그릇을 주고 나한테는 보리쌀이 좀 더 섞인 한 그릇을 준다면 이 공정할까요? 안 공정해요. 한 그릇이라는 입장에서는 공정하지만 내용물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불공정한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비교가 됨으로 해서 공정이라는 것이요. 주관적인 평가예요. 객관적으로 공정하다 하는 거는요. 말로서는 개념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실제로는 없어요. 그래서 공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따져보다 보니까 이 공정이 다루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점점 경험해요. 처음에는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주면은 이만큼 돌아오면 공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걸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때요? 여기 자매님들이 많은데 자매님들이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쏟는 에너지, 노력, 예정, 관심 이것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쏟는 애정, 노력, 관심 이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요. 뭔가 내가 쏟는 것보다 남편이 덜 쏟는 것 같다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벌써 느낌이 확 오죠, 그죠? 예. 난 좀 억울해.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불공정해요. 불공평하다. 근데 주관적인 평가를 남편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나가서 직장에서
우리 직장은 에어컨도 제대로 안 돌려주는데 상사가 얼마나 그냥 성질머리 고약한 것에 하는 그런 어떤 수모나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도 내가 지금 참고 다 하고 있는데 집에서 시원하게 편안하게 집에 앉아가지고 아니 내가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나 해대고 공정하냐? 남편 입장에서 보면 공정할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공정이라는 게 사실 만만한 게 그렇게 나는 공정한데 이쪽에는 불공정하다 이게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을 다루다 보면은 사람들은 처음에 단순한 주고받기로 생각을 하고 요만큼 주면은 이만큼 받는 것이 공평하다고 공정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게 비교를 한다는 거 또 그 안에서 과정과 절차의 공정도 필요하고 상호 관계의 공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아들한테 밥을 한 그릇 줄 때 똑같이 주는데 쌀과 보리도 똑같이 섞여 있어. 양도 똑같아. 그런데 엄마는 큰아들한테 웃으면서 주고 둘째한테는 그냥 웃음이 없이 준다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관계 면에서도 공정과 불공정이 얼마든지 개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가치도 가지고 있다는 걸 점점 발견을 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요,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이제 유산을 분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 싸우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태도로 볼 때는 돈 욕심 때문에, 재산 욕심 때문에 싸운다고 우리가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재판까지 가고 막 소송이 막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그 물질적인 가치보다요, 심리적인 가치가 더 커요. 누구한테 유산을 더 준다 이것이 자녀들이 볼 때는 심리적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많이 주는 사람을 주는 형제는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사랑을 더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공평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가족 안에서는 더 많아요. 공평하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자녀가 있어서 두 아들이 있어가지고 유산을 주는데 하나는 그냥 제 일정한 양의 재산을 주고 하나는 내가 정말 지금까지 대대로 물려받은 아끼고 소중한 거 누구나가 생각하는 소중한 거 근데 값어치는 둘째한테 준 것보다는 좀 못 나가지만 정말 그런 것을 이거는 정말 내가 소중하게 아끼던 건데 내가 꼭 너한테 주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정말 그런 마음으로 첫째한테 그걸 준다면은 첫째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물질 그 금액의 차이로 본다면은 아마 동생이 더 가져갈 수 있겠지만은 엄마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 마음을 받게 될 때는 어떨까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가치가 그러니까 심리적인 가치는 주는 사람한테 달린 건 아니에요. 물론 주는 사람이 내가 귀하니까 이렇게 준다 이러는데 받는 아들이 큰아들이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돈만 많이 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다를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달리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여기에서 다 다루자면은 공정성에서 다 다루자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아마 한 주는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예요. 서로 간에 신뢰가 있을 때는요. 서로 간에 이분은 공정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공정하신 분이라는 신뢰나 믿음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구분을 해서 나한테 줄 때도 믿고 받아들여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근데 평소에 별로 공정하지 않으셨던 분이 이때는 공정을 얘기하면서 나한테 사랑을 평소에 얘기 안 하던 분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귀하다 그러고 줄 때는 뭔가 꼼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게 뭐냐 하면은 정서적인 관계에 있어서 공정성은 평소에 뭐가 필요하다? 신뢰가 필요하고 평소에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 공정성이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공정성을 얘기하게 되면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평가나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요,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는 거 보면은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높은 프로테이지가 뭐냐 하면은요, 한번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직장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우면 좋겠다. 또는 여기에 있으면은 왜냐하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한 사람으로서 정말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껴진다. 이런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가정도 똑같다고 봐요, 저는.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 자녀들일까요? 한 인간으로서 정말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자부심이 생길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랑스러운 거죠. 존경이 절로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물질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가치들. 그래서 실제로 이 공정을 얘기할 때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개입시키고 생각 고려하지 않으면은 이 공정성을 실현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절차적인 공정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합니다. 과정의 공정, 이 과정의 공정성이란 뭐냐면은 이런 어떤 공정성이라는 틀 안에서 보면은 어떤 일을 결정을 해 나갈 때 이제 우리의 주제로 들어오면은 그 뭐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면은 결과 자체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이 절차적인 공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하는 과정에 갈등의 당사자들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될 때 오는 심리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내가 직접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정을 그런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지는구나 하는 심리적인 가치가 생긴다는 거죠.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해결하고 아이들은 따르고 이렇게 되면은 그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그냥 아이로서의 어떤 그 가치 그것만 있는 것이지 한 구성원으로서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가족의 한 멤버로서의 그런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거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난다면은 이걸 풀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가족 모두가 개입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그 구성원들이 어떠냐 하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자기 자신의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될 때 훨씬 더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훨씬 더 그걸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조직이 이 공동체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받아주는데 이렇게 대우해주는데 이렇게 나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나를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보아주는데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가치가 나한테 채워지게 되면은 물질보다 그냥 헌신하고 뭐라 그래 자기를 내어놓는 그런 행동들이 훨씬 더 빈도수가 높게 나온다는 거. 연구에서도 많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갈등들,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갈등들을 이렇게 풀어가게 될 때 단순히 결과만 얘기하지 말고 과정이나 절차에서도 공정을 지키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빵을 사오면은 두 형제가 서로 맛있는 거,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워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이 형제들에게 사온 빵을 나눠줄까요?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한번 해결책을 찾아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은 절차가 공정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 너희 둘이 어떻게 나눌지 한번 너희 둘이 결정을 해봐라. 유산에도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둘이가 막 맞대고 이렇게 서로 고민을 하겠죠. 이런 결론을 냈대요. 두 사람분으로 나누는 거는 형이 나누고 누가 먼저 가질 것인지 선택하는 거는 동생이 먼저 선택하고. 자, 그러면 형은 어떻게 할까요? 동생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동생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형이 나눌 때 어떻게 나눌까요? 최대한 공정하게 나누려고 애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이 뭘 선택할지 모르니까 어느 쪽으로. 그럼 동생은 나누는 거는 형이 나눴기 때문에 나누는 것만 본다면은 공정하지 못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선택권이 자기한테 우선적으로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할까요?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어쩌면은 절차의 공정성. 그래서 둘이서 나누어 가져갔다면 어떨 것 같아요? 형이 동생이 탁 가져가는 거 보고 저거 내가 가지려고 그랬는데 하고 후회해도 나눈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가 나눴기 때문에 책임을 자기가 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러 타다기보다 그냥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동생은 어때요? 저것도 먹고 싶었는데 형이 딱 보니까 양쪽으로 나눠놨어. 아쉽지만은 어때요? 자기가 우선권을 있으니까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제가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현실적으로 보면 유산을 나눠줄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부모가 알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이 서로 소송도 가고 싸움도 하고 이제 의가 갈라지는 경우를 사실 생각 외로 많아요. 지난번 통계에서 제가 첫 달에 보면 한 10% 정도 나오거든요. 의절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의절은 안 한다 하더라도 뭐죠? 관계가 상당히 나빠져요. 그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해결이 안 된 불만이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거를 풀어내지 않으면은 그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절차의 공정성, 과정의 공정성을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꼭 기억을 한다면은 아마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상당히 많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제 크게 이 선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루었죠,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잘 해주시고.